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주요 총사 힘이 관련해서 재판 좀 짚어보겠습니다. 특검 구형은 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지법 형사 33부 이진관 판사는 25년형을 선고했고 법정 구속을 시켰어요. 네. 사실 그 박성재 전 장관이 구속 상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영장이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 연달아 2번이나 기각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 자유의 몸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재판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 좀 주목하셨나요? 뭐 이진관 판사가 어쨌든 뭐 누가 단 한 명이 남아서 끝까지 내란을 단죄할 것이냐 이거라면 한국 사회에서 그 이름은 이진관이다. 네. 진짜.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남으면 그게 나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네. 했었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누구한테 했어? 친구도 없고 연애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네가 그릴 수 있을 만큼 큰 동그라미를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진짜 너무 올드하잖아. 진짜 너무 올드하죠. 방금 리액션은 약간 찐이었는데. 진짜 야 몸소리를 치네. 몸소리를 쳐. 깜짝 놀랐습니다. 원준혁가 그 얘기했고 나 같은 급 했잖아요. 진짜 죽을 요즘 뻔했어. 듣기 힘든 얘기네. 어제 네. 약간 그걸 느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구형보다 좀 그래도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진관 재판부가 그 판례를 본인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 문란과 친일 쿠데타로 죄를 일으킨 건 형사법상의 양형을 넘어서는 어쨌든 단죄를 해줘야 사회적으로 그 행위에 대한 어떤 그 처벌 의미가 그렇죠. 발생한다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했고 심지어 공소기각이 나온 부분도 있어요.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보다 많은 이제 그걸 했다라는 건 이 내란범들이 왜 이진관 재판부를 만나면 기피 신청을 내고 그렇게 피해가려고 했는지를 어제 판결에서 또 한번 보여준 거고 그렇죠. 사실 한덕수에 비하면 박성재 장관이 훨씬 더 발각된 행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걸렸죠 다. 네, 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그거 하나로 사실 이제 말하자면 발각 여러 행위를 했겠지만 그 단던잔수 지시가 결정타가 된 건데 박성재 장관은 뭐 예를 들면 합수본에 검사도 파견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정시설도 알아보고 뭐 등등등 회의도 하고 뭐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각된 행위 자체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형량은 마땅하다고 보고 다만 아쉬운 건 이런 거죠. 여전히 이렇게까지 재판을 진행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모의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란을 누구랑 모의했는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이른바 안가회동이라고 하는 사후의 내란,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본 기소가 아니라 이왕규 법제처장의 이제 위증 기소에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뭐 이제 인용되지 않은 거. 그런데 이제 그게 다 그냥 묻어서 양형을 늘려서 25년 구형한 거에 포함된 것 같은 형태 뭐 이런 거는 좀 아쉬운 점이 왜냐하면 있죠. 이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어제 공소 기각이 됐어요. 네. 이거는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였던 건데 네. 이게 참 이완규라는 사람의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소 기각이라는 게 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기소해서 특검이 구형하고 이 재판부가 다룰 재판이 아니다라는 취지인데 마치 자신이 죄가 없는 듯한 태도로 그렇죠. 맞아.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진관 판사가 지적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아니냐는 거죠. 고위공직자가 내란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서 무언가를 행동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법무부 장관식이나 되면 이 내란이라는 게 이 뭐 친일 쿠데타라는 게 위법적이라는 것이 보이고 국헌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인다면 막았어야 지당한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한 거. 이건 굉장히 전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박성재라는 사람 하면 저는 기억나는 건 안방마님밖에 없거든요. 김한빵. 네, 진짜 김건희라는 사람을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정말 사적 이익과 국가를 위한 생각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25년도 가볍다. 진짜 댓글처럼 이진관 판사님 같은 판사분들이 한 분만이라도 더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당시에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기는 심지어 간부회의에서 위헌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막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막지 않은 게 단순히 그냥 모든 국무위원들 주장하는 게 저 잘 몰랐고 그냥 가봤더니 갑자기 어버버 하다 보니까 그게 돼버렸어요.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라 하고 있지만 예.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명확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너 박성재 전 장관 명확히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그때 막았어야지. 그걸 하지 않은 게 국무위원으로서 이 위헌 위법에 어쨌든 동조함으로써 내란 중요인무 종사 혐의가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이 왜 그 자리에서 월급 받고 그 앉아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보셨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이상민 전 장관하고 형량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예. 이상민 전 장관은 이제 15년 구형했는데 이제 7년 9년 한 거잖아요. 진짜 9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 재판 넘어가고 계속 이제 공방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박성대 전 장관의 죄가 이상민 전 장관의 죄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9년과 25년은 너무 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박성대 전 장관이 많이 깎일 여지가 크다. 이후 그렇죠. 재판부에서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얘기 근데 계속 하고 있죠. 이게 참 어떻게 우리 사법제도의 어떤 시스템적으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이런 재판일수록 국민들의 법감정, 일반적인 법상식에 걸맞은 판결이 나와야 재판부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진관만 피하자라면서 기피 신청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상민 전 장관은 9년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항소심에서 네. 올라갈 수 있으려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이제 네. 집에서 발견됐다라는 그 20억 뭐 돈 에르메스, 뭉치라 뭐 에르메데스 돈 돈 뭉치고 뭉치라든지 이런, 예, 그거 증거. 그거 왜 수사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중요한 얘기인데. 네. 예. 자, 그 내용 중에 하나 한겨레 단독 보도 중에 하나 있어서 요것만 좀 살펴야 될 것 같은데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내란의 밤으로 다 기억이 돼 있지만 그날 이제 명태균 씨 구속 기소 관련된 뉴스가 나온 날이죠. 이 관련 소식을 확인하고는 윤석열이 박성재를 호출했다. 이게 지금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비상계엄, 이 내란의 어떤 뭐 트리거가 됐다 그렇죠. 그럴까요? 방아쇠. 예, 이게 바로 명태균의 구속 기소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게 많은 분들의 그동안의 이런 좀 뭐랄까 추론이었는데 네. 한겨레에서 이걸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진관 재판부가 어제 판단을 하면서 그 내용에 이제 약간 적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미리 들어갔고 윤석열이 미리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사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박성재가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 확인이 된 거고 중요한 거는 박성재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게 기사 보시면 원래 뭐 저녁 9시인가 만나기로 했는데 더 일찍 전화가 왔다는 거야. 빨리 와. 너는 좀 일찍 들어와야 되지 않냐? 지금 일 처리 이렇게 하고 지금 넌 밤이 넘어가냐? 뭐 이런 거죠. 예. 네. 그 뭐 그런 거지. 너 네. 뉴스 봤냐? 뭐 이런 걸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성재 장관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인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뭐 대통령 얘기를 하지만 설마 그걸 하겠어?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그거를 말하자면 특검도 확인해 보려고 한 거잖아요. 예. 넌 비상계엄을 그럼 왜 했다? 그거를 내란 재판 초기에는 물어도 많이 봤어요. 나오면 너는 왜 비상계엄을 했다고 생각하냐? 대통령이 왜 비상 권한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걸 아마 이제 문답을 했겠죠. 박성재 장관이. 근데 박성재 장관이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날 뭐 연락을 받았고 일찍 들어갔더니 명태균이 구속된 거에 대한 상황을 묻고 그걸 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김한방이 나왔을 때 김건희가 본인의 사법 처리 과정을 계속 이제 박성재한테 묻고 왜 뭐 확인했다. 예를 들면 누구는 다른 이제 말하자면 전직 대통령 영분이나 누구들은 왜 처벌 안 하냐 이거를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성재가 짜증 나니까 그거를 안방이라고 저장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이 문답은 뭡니까? 대통령도 말하자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구속되는 게 곧 김건희에게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사법 리스크다라고 인지했고 그게 이제 12월 3일 밤 방아쇠를 당긴 사건이 아니냐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를 다 확인했으면 자세하게 적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로 그렇죠. 봐서는 그 이제 정황이라는 정황 거죠. 정도를 이제 예. 확인했다는 거죠. 역시 이진관 판사님이십니다. 국민들과 똑같이 내란에 분노하는 판사님. 전 법무장관 박성재 드디어 한덕수를 이겼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를 받고 바로 거기서 구속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진관 판사의 갓진관 판사님의 선고부터 보고 오시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25년에 처한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가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병력 등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해야 할 더욱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를 회개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구구절절 국민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네. 이런 인간이 구속을 2번이나 피했단 말이에요. 감회부터 평가 뭐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기능적 역할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 않아요. 어허.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윤석열이 처음 등장했을 때 검사로서 역할을 잘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무한한 지지를 보냈다가 지금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진관 판사님이 재판을 정말 잘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대한 동의는 동의지만 이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도구로 쓰진 않거든요. 어허. 근데 그 생각을 어저께부터 바꿨어요. 오메. 왜냐? 어. 주석을 다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찐이야. 어. 주석을 딱 다하는 걸 보니까 네. 요 부분 수사 안 됐더라. 요 부분 수사 다시 해라. 그리고 공소 기각을 하면서도 공소 기각은 끝나는 게 아니야. 공소는 기각됐는데 경찰에 다시 수사하면 되겠지. 이렇게 딱 집어줘. 그러니까 호소를 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판사들이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문의된 내용만 답변을 한다 해서 그냥 정말 기계적으로 판결문을 딱 쓰거든요. 이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말아버려. 딱 말아버리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야. 주석에다 딱 붙여놓는 거야. 검찰이 가담한 것 같은데 수사 안 했더라. 근데 특검이 누가 수사를 안 했는지까지 적어놨어. 특검이 안 했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바로 이제 특검에서 어휴 불러오는 그것들이 거지. 이제 하나하나 그렇죠. 잡아볼까요? 네. 맞다. 찐이다. 야, 라는 이분 말씀. 찐이다. 25년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무시.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는데 음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소심 가가지고 또 어이없는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대법원 가가지고 또 어이없는 경우가 생길까 봐 저는 사실 그게 걱정돼서 대법원 확정되는 것을 제가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박성재 같은 사람 제가 이 윤석열 정부 때 국회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김용현, 박성재, 김태효, 그다음에 그 감사원 사무처장 이병호인가? 감사원 유병호. 유병호. 이런 사람들은요. 어찌나 오만방자한지 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뭐 물어봐도 뭐 이 자식아 막 이런 태도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뻔뻔한 놈들. 그리고 지네들은 절대 야 너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야지 다 죽어봐 임마 너희들 다 쓸어버릴 거야. 다 그 생각을 했던 거야. 네. 그런 뻔뻔함이 3년은 버텼을 거예요. 아유, 그래서 진짜 제가 국회에서 오래 일하면서 아무리 이제 기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이 오만한 사람들 보긴 봤지만 야, 그래도 정말 윤석열 정부 때는 역대 최고였다. 이 4인방은. 근데 이놈들 다 내가 봐서 이제 내란범으로 다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네. 끝까지 봐야 돼. 그렇습니다. 끝까지 보자. 듀에토님이 박성재가 항소에도 항소심에도 25년 유지하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 불이익은 아닐 겁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무튼 뭐 구역날의 악어의 눈물 그거 말고는요. 전까지는 단 한 번의 반성도 없었고 이실직고는 더 없이 거짓말로 계속 일관을 해왔었어요. 자칭 엘리트의 민낯 마지막 때니까 그렇게 우는 척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전양반이 만약에 우리 판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성공할 걸 기대해가지고 여기에 가담했다. 만약에 내란이 성공을 했으면 저 거만한 표정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 지려밟고 있을까요? 상상도 끔찍하죠.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우리 이진관 판사님께서는 구형보다 5년이 더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원래 많지 않은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역시나 그냥 내란 아니다. 내란 중요임무 유죄, 직권남용 유죄, 부정청탁금지법 요거 공소 기각이 됐는데 요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계속 이진관 판사님이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예. 거죠. 이래서 더 중히 판단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검찰의 구형보다 더 세게 나온 것이고 네,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인 포인트가 있어. 반성을 안 해. 그러지. 반성을 안 해, 반성을. 울고 짜고 하면서 또 반성을 안 해.
맞다. 오래 반성해야 된다 너는. 그때도 울면서 반성한 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윤석열이란 나쁜 놈이 저희라는 걸 내가 못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따위로 변명을 하거든요. 네. 자, 그 모습 한번 그 영상 전에 이걸 봐야 돼. 네. 이 양반이 얼마나 건방졌었는지. 네. 그 영상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영상이 엇겼는데 왜? 요걸 또 먼저 봐야 돼. 영상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엇겼네. 어. 저기 이진관 판사님이 네. 우리가 항상 열받아 하던 거 있잖아. 뭐? 특히나 지기현이가 얘기했던 네. 공직자로서 오래 헌신해 왔으니까 그렇죠. 봐드려야지. 예. 나도 한 15년 했으니까 웬만한 건 다 봐줘야겠네. 그러니까요. 그걸 깨는 발언을 또 넣어 놓으셨어요. 이진관 판사님이. 피고인 박성재가 1985년 11월경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된 이래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근무해온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박성재가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박성재의 경력과 당시 지위에 비추어 이는 제한적으로만 고려합니다. 말은 저렇게 해놨지만 너는 고위공직자였고 책임감 있고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중한 죄를 내린다. 이 말은 뺐지만 저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가중처벌의 요인이 되는 것이지.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중처벌의 요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기현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 판사에 비해서 이진관 판사님은 이번에도 또 저렇게 명확하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럼 여기서 박성재가 그 뻔뻔하게 아주 굴던 그 모습들 우리가 봐야지. 가야지. 저 눈물이 악어의 눈물인 줄 알죠? 네. 보세요. 배움 3일 후에 어이구. 째려보는 거 봐. 자리 거기 아닌데. 뭐 어쩌자고. 뭘 째려봐! 뭘 때려봐. 심장시연이죠? 뭘 째려봐! 저렇게 이상한 거만해.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체포하라, 심술 가득하네.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봐도 정황에 같이 회의한 정황들이 널려 있는데 말이죠. 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호흡을 딱 가다듬는 게 그냥 즐거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성재 반성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25년을 살아야 더 길 겁니다. 그 시간이. 맞아요. 반성하면 네. 아이, 나의 죄를 달게 받는다 이러고 25년 있으면 분이 안 풀려요. 계속 나는 억울한데 이러면서 25년을 버텼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화병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칭 엘리트 거만함을 넘어가고 국민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격리되는 게 당연하지요. 아무튼 놀라운 건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박성재가 한덕수를 이겼어요. 2년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인간이 구속을 2번 피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성재가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출국 금지 잘 되게 체크했고요. 교도소 수용 빈방 잘 체크해라 요거 했고요. 검사들 준비해 요거까지 했어요. 그래놓고 저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난 누구도 체포하라 구속하라 지시하지는 않았다라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 세팅만으로도 아주 중형이 내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세팅을 그리고 이진관 판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내란이 성공할 것을 가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내란이 실패했으면 출국 금지를 왜 시키며 구금장소를 왜 봅니까? 맞습니다. 내란이 정확합니다. 성공을 했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만 출국 금지를 가 이유가 있는 거고 구금 장소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박성재는 본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본인한테 적용되고 있는 혐의의 전제 사실이 내란이 성공했다는 가정 없이는 할 수 없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정확합니다. 두에토님이 박성재 눈물력이 오진다 말씀해 주세요. 항상 고마워요. 예. 아니 저는 이제 박성재 관련해 가지고 진짜 분노했던 게 이제 이완규, 김주현, 이상민 이런 사람들이 안가 회동했었잖아요. 저는 그때 진짜 그 변명이라든가 그 이유가 진짜 그렇죠. 기가 차더라고. 그때 기가 찼죠. 진짜. 말 들었어요? 아니 그냥 한 번도 안 와가지고 한 번 와봤다 하잖아요. 그냥 삼청동 맛집이냐고. 친목 모임.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갔다 와가지고 휴대폰을 교체해요. 교체한 사람도 있고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아니 보통 제가 그랬잖아요. 일반인들한테는 다 가혹하다니까. 이 형사처벌이 완벽해. 바로 구속이에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 휴대폰 교체하고 증거 인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우리가 그냥 잊으면 안 됩니다. 당시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시켰던 판사가 박정호 판사예요. 오마이뉴스 박정호하고 이름 똑같고 얼굴도 형이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아무튼 성향은 많이 다른가 봐요. 누구를 매기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아무튼, 제가 방향을 못 잡겠네요. 외우기 쉬우시라고. 아. 박정호 판사인데 네. 이 양반이 저기 뭐야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은 물론이고 그 전에 김건희 집사게이트 그 회사 만든 거 있죠. 네. 거기 3인방 있어요. 그 영장 쳤더니 기각을 해버렸고 황교안 내란 선동 그것도 영장 구속영장 기각하고 리박스쿨의 소녀숙도 기각을 해버리고요. 유죄 내린 거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 78,000원 점심 먹은 거 그거는 유죄를 내렸어요. 이 판사 우리 꼭 기억합니다. 박정호 판사예요. 자, 내란 그 재판부가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한 게 우리 이진관 판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명태균 사건 무마를 위한 그 이야기를 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뭐 갑자기 뭐 자기가 국정 운영이 힘들어서 그간 막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계엄을 했다? 이게 아니고 개인적인 사연에 의해서 개인적인 원한과 개인적인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라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당시에 내란 날 12월 3일 날 9시까지 박성재를 들어오라고 했어요. 10시에 예정이 돼 있었죠. 그런데 그날 명태균 구속 기사가 뜹니다. 왜냐하면 그게 심사가 있었으니까 그날 내려지는 건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구속 내용 중에 증거 인멸 교사가 아니고 증거 은닉 교사, 즉 그 휴대폰은 있다. 그때 황금폰으로 불렸던 그 휴대폰은 있다라는 걸로 알려지니까 급하게 시간을 땡겨서 부른 거예요. 즉 그 내용이 까지면 나 박살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계엄을 일으켰다. 나라를 뒤집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윤석열 판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9시까지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박성재를. 그랬죠. 내란 날. 네. 그랬다면 10시에 있는 건데 그때 가가지고 나 계엄할 거야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지, 그렇지. 이미 박성재 그렇죠. 등과는 네. 회의를 마친 상태가 아니었는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박성재 울면서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파헤쳐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연장선이 삼청동 안 가라니까요. 여기에 그 사람들 이상민, 김주현, 이완규, 박성재 얘네들은 법적 검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검사 네. 파견 보내려고 그렇죠.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명태균의 폰이 까질까봐 그 안에 들어있었던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그렇지. 많네?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다 까졌잖아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것 역시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이진관 판사께서 네. 윤석열 내란 2심 판사한테 네. 호소를 하는 걸라고 봐요. 얘 무기징역감이 아니다. 무기징역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거 개인의 그것으로 나라를 뒤집은 거다. 요걸 심어놓은 것 같고 지금 윤석열 재판 2심이 윤석열이 기피 신청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중단돼 있어요. 예,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또 그 기피 신청 당연히 기각이 되겠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이 계엄의 동기 있잖아요.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왜 중요하냐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지금도 이게 이제 역사 속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민주당이 자꾸 탄핵해서 네. 예산 삭감해서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이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후대에는 어떻게 기록될지 몰라요. 네. 근데 사실상 김건희가 저질렀던 그 나쁜 짓들을 얘가 막으려고 하다가 우리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하려고 하니까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싸워가지고 한동훈이가 민주당의 특검법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계엄 일으킨 거잖아요. 예? 이 부분 확실하고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거 할 게 참 많은데 우리 국민 마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것도 이진관 판사님이 그 다른 판사들한테 호소를 한 거예요.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노상원이 1심에서 18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거는 빠졌어요. 노상원 수첩은 조악한 수준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했냐? 지기현이가 했습니다. 지기현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기현이 그때 한 얘기는 지금 이게 그 개인적인 범죄 덮으려고 개엄한 거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지기현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라를 이끌려고 하시는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으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개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법이 좀 잘못됐던 거예요, 대통령님. 이따위로 지기현이 판결을 했거든요. 그게 다 뒤집어지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지기현의 판결은 이 내란범들에 대한 솜방망이 그 처벌들, 판결들이 나오는 숙주가 된 게 지기현의 판결문이 아닌가. 사실 이제 계엄 준비 시점에 대해서 이틀 전에 했다고 함으로써 정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발적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었죠. 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024년 8월 달에 김민석 지금 현 총리가 계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김민석 총리는 그때 당시에 윤석열 머릿속에는 있지도 않은 계엄을 8월 달에 이야기를 하게 된 거야. 사실 거기부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아무튼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무리해서 땡겨와가지고 이거를 이틀 전에 판단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대한민국 군대가 이틀 전에 모일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뭐 그거 뭐 웃긴 건 웃긴 거고 사실은 이런 수첩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오히려 일반 법정에서는 그런 조악한 그 수첩이 증명이 더 높을 때가 많아요. 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정말로 그거는 어떤 형식도 갖추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쓴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오히려 증명력을 더 높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빼버린 건데 알아보기 힘드니까 아니야 이거야. 그렇지. 자기 눈에 안 보인다 이런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혔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윤석열이 항소심에 사형으로 한 걸 더 갔다. 네. 왜냐 윤석열이 무기징역이 됐는데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가 우발적 계엄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종사했다는 거 이거 두 개인데 네. 지금 다 깨고 있죠 지금. 고령인 것도 지기현이 얘기했었나? 아무튼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고령인 것도 이야기했죠. 네, 나이 많으시니까 어르신이라서 이제 60대인데 말이죠. 뭐 얘기했듯이 그러면서 그 계엄의 준비 시점을 이진관 판사님이 2023년 저희 그 계엄 1년 훨씬 전에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무기징역 이상의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 것이고 반면에 기각하신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김건희 수사 상황을 챙겼다라는 그 박성재가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이유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이게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해 아주 그냥 네, 이 그렇게 판사님. 보는 게 무리가 없다.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렇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얘네들이 내란범이니까 니들 죽어. 이렇게 판결 내린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딱 보면서 이런 부분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니까 공소 기각 딱 하면서 경찰이 다시 수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뒤에다가 그거야.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야. 진짜 똑똑한 양반. 아닌 건 아닌데 이거 왜 놔둬?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이 검찰에 의심되지만 특검의 수사가 안 됐다라고 판결문에 적어 놓으셨단 그렇죠. 말이죠. 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김건희 수사잖아요. 즉 이것은 내란에 김건희가 관여가 돼 있다라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요것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김건희가 설마 몰랐으려고 김건희가 손을 안 댔다고? 웃기는 말이 안 얘기인데 돼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어서 이진관 판사가 안타까웠던 거야. 왜 이거 수사 제대로 안 하느냐. 요걸 또 심어 놓으신 것 아니 같다. 솔직히 이게 내란이라는 걸 윤석열이 몰랐다면 난 차라리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김건희가 몰랐다는 이해할 수 없어 이건. 네, 그래. 희한하게 설득력이 있어. 그러죠. 그런 거 뭐 준비해 오는 거 진짜. 참 이 멘트가 좋아. 뭘 자꾸 써놓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모르서 그것도 그럴만 한 거잖아. 또. 여기 재미나이를 비싼 걸로 하고 있거든. 그 재미나이가 이건 오히려 윤석열이 모르는 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랬을 수도 있다.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또 댓글에서도 궁금해하시는데 이완규도 네, 공소 완규. 기각이 됐어요. 안가회동 갔다가 거기서 나눈 얘기를 국회에 나와가지고 거짓말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저기 이완규 기각에 대해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 네,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고 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완규 입장에서는 변호사비만 한 번 더 들게 생긴 거예요. 그게 놔두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그 진행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딱 지금. 해가지고 경찰이 수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냥 유죄를 받았으면 네. 변호사비가 한 번 들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이 다시 수사하면 그때 변호사 또 선임 다시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럼요. 그렇죠. 아우. 그리고 사실 그때 빨리 기소돼가지고 재판 받았으면 확정도 빨리 되고 그렇죠. 형집행도 빠르고 그만큼 더 빨리 나와. 그럼요. 그러죠. 아무튼 이완규는 앞으로 뭐 수사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거의 같이 있던 애들이 25년씩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냥 빠져나가요? 네. 이거 반드시 특검 고생하십니다. 이완규는 따로 수사가 진행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이진관 판사는 국민들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내란에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범들에 대해서는 철퇴가 내려져야 된다라는 일반 국민들의 당연한 분노를 함께하는 판사인 거고 네. 사실은 저도 한 명을 더 더해야 됩니다. 이진관 판사에다가 이정엽 판사라고 있어요. 윤석열 도망 나와 있을 때 다시 집어넣은 그 판사님이기도 하고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드론 재판 있죠. 이적 혐의 그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량 그대로 때려버리신 네. 이정엽 판사님도 국민들의 일반 감정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판단을 하고 있는 분이다. 이진관 판사님, 이정엽 판사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다.